안녕하세요. 이번 신호처리 협동학술 대회에서 구두 발표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양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효율성과 학습 향상을 위한 양자화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딥러닝 분야 중 하나인 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겐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의 약자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생성자와 판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성자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판별자는 생성된 이미지와 원래의 이미지를 구분하면서 생성자와 판별자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미지 생성 분야인 겐은 이미지 합성, 이미지 변환, 이미지 초해상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겐 모델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24 픽셀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고 변환하는 성능 향상을 이루었으나, 겐 모델이 사용하는 방대한 네트워크 구조는 많은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겐이 많은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을 요구한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 압축 방법 중 하나인 양자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양자화란 지식 직류와 네트워크 가지치기와 같은 딥러닝 모델 압축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중치 또는 활성함수 값을 양자화할 수 있고, 신경망의 32비트 부동소수점 가중치 매개 변수를 8비트 정수로 양자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부동소수점을 사용하는 신경망들에 비해 메모리 사용량과 연산량을 대폭 압축할 수 있습니다. 겐 모델을 양자화하기 위한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간을 양자화한 첫 번째 논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성자와 판별자 모두 8비트로 양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자는 8비트, 판별자는 4비트와 같이 생성자와 판별자에 대한 다중정밀도 양자화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DC간, W간, GP, LS간과 같이 간단한 네트워크를 가진 모델에 대해서만 검증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탯 어시스트 앤 그래드 부스트라는 논문은 이미지 변화 분야의 모델인 픽스2픽스라는 모델에서만 양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FQ간이라는 논문은 판별자를 양자화하는 방법으로 간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모델 압축은 추론에서 사용되는 생성자가 압축되어야 합니다. 추론에는 판별자는 사용하지 않고 생성자만 사용하므로 FQ간에서 양자화가 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실제로 모델 압축의 효과는 볼 수 없습니다. 간 모델을 양자화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더 좋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겐 양자화 알고리즘, 다중정밀도 학습, 가중치 양자화가 적용된 정규화라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겐 양자화 알고리즘에 앞서 겐의 목적 함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식 1과 같이 겐은 생성자와 판별자 두 개의 네트워크에 대한 로스를 학습합니다. 제안하는 겐 양자화 알고리즘에서는 양자화 방법으로 스텝 사이즈 그레디언트가 로스에 적용되는 LSQ 방법을 겐의 목적 함수에 적용하였습니다. 식 2는 양자화 스케일 S에 대한 V의 그레디언트를 의미하고, 식 3은 학습 시의 겐 로스를 통해 양자화가 반영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양자화가 적용된 겐의 목적 함수 식 4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다중정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연구인 Q간에서는 생성자만 양자화하거나 판별자만 양자화하는 것보다 생성자와 판별자 둘 다 양자화하는 것이 좋은 성능을 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네트워크를 가진 겐 모델에 대해서만 검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가 복잡한 빅간 모델에 대해서 4, 6, 8비트에 대해서 다중 정밀도로 양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 생성자는 8비트,
판별자는 4비트로 양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중치 양자화가 적용된 정규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겐 모델들에서는 겐의 학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에 양자화가 적용된 방법이 없었지만 수식상에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사용한 방법으로 미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양자화된 가중치를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과 이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에도 양자화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이 빛감 모델의 학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델 A는 양자화하지 않은 빛감 모델이고 모델 B는 양자화하지 않고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도 사용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만 사용하지 않아도 FID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여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델 C는 빛감 모델을 양자화한 모델이고 모델 D는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양자화한 모델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양자화된 가중치도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에 적용되어 생성자와 판별자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안정적으로 수렴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 정밀도를 사용하여 양자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생성자와 판별자가 4, 6, 8비트일 때 각각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생성자가 8비트이고 판별자가 4비트일 때 32비트의 풀 프리시전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양자화 방법을 적용한 겐 모델을 다른 겐 모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빛가는 양자화하지 않은 원래의 모델이고 FQ가는 판별자만 양자화하므로 실제로 모델 압축 효과가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모델은 생성자와 판별자 모두 양자화하여 모델을 압축하면서도 FID 수치 약 5.37로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진 겐 모델을 양자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초로 겐 모델을 압축하면서도 풀 프리시전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사이파10 데이터셋 빛감 모델에서 생성자 8비트, 판별자 4비트일 때 FID 수치 약 5.37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지식 직류와 네트워크 가지치기와 같은 다른 딥러닝 모델 압축 방법도 양자와 같이 활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빛감과 같은 이미지 합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지 변환, 이미지 초해상화와 같은 다양한 겐 문제에도 확장시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